귀엽고 깜찍한 빠꽁시대의 빡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예비고1 친구 여러분들, 자, 우리가 겨울방학 때 과목별 학습법 선생님이 올려준다고 했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이제 영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친구들 중에서 영포자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수학을 포기하죠. 수포자가 많죠. 그러나 실제 여러분들 학교 가보십시오. 의외로 영어 포기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영어 포기하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학교 영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점수가 안 떠요. 나 몇 등급인데? 5등급 그렇게 얘기해. 근데 이제 점수를 보면 50점대야. 근데 50점대에 5등급 떴으면 그 학교 시험 문제 어려운 문제일까요? 아니면 평이한 문제일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이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40점대를 떴는데 5등급이 떴다. 그러면 그 학교 시험 문제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한테 영어 어렵다고 하는 아이들 다 와가지고 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들 우리 학교 시험 문제 어렵다는 거야. 우리 학교는 서술형 어렵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시험 문제를 보면은 평이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친구는 영어를 이렇게까지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을까?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영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중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는데, 자, 내신 영어가 있고 우리가 수능 영어가 있어. 근데 선생님이 수능 영어는 자, 요거는 절대평가로 바꿨다 그랬지. 근데 절대평가가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좀 영어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니? 그러면 그 어려운 친구들도 이제 고등급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좋은 등급에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조금 열어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각 대학별로 특히나 이제 우수한 대학일수록 약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대학 들어올 정도면 영어는 곧잘 하겠지.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보다는 다른 과목들, 뭐 국어라든가 사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더 비중을 줘가지고 얘네들을 갖다가 평가할 때 좀 더 비중 있게 이제 변별력 있게 평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능 시장에서 영어는 이제 조금 내려간 거죠. 그렇다고 막 확 내려간 건 아니고 이제 조금 내려갔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내신은 아닙니다. 자, 내신은 여전히 그 절대 강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만약에 특히 문과 계열, 우리가 이제 지금 지금 여러분들 예비고1 같은 경우에는 뭐 문과, 이과 없이 이제 통합됐지만 그래도 문과적인 성향, 이과적인 성향 뭐 이런 식으로 나뉠 거란 말이야. 근데 특히 문과적인 성향의 그런 과를 가게 될 때 만약에 영어를 포기했다라고 얘기하면은 거의 대학을 포기한 거랑 거의 비슷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내신 영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수능은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신 영어가 잘 안 잡힌다. 자, 왜 그러느냐? 이걸 갖다가 선생님은 한국형 영어다라고 선생님 그렇게 좀 얘기해주고 가고 싶은데 이런 거야. 그 외국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 사람들 데려다가 우리나라 내신 문제를 딱 줘버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틀려버려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내신 영어는 한국형 영어예요. 한국 사람들 굉장히 잘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이거는 솔직히 노가다입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영어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영어 유치원 다녀본 적도 없고요. 저는 뭐 외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영어는요, 친밀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외국에서 좀 살다 왔어. 그래가지고 좀 영어하고 친숙한 거야. 그러니까 친숙하면은 이 영어에 대해서 약간 편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과목을 몰라도 일단은 외국에 오래 살다 온 애들 같은 경우에 뭐 알아듣는 건 다 알아듣잖아. 그러다 보니까 알아듣고 말하는 부분에서 어렵지 않다 보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뭐 영어만큼은 쉬워. 막 이렇게 얘기하는 막 그런 친구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평촌 같은 데 이제 가보면은 거기는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이 워낙 많아요. 근데 걔네들 중에서 이제 점수를 잘 보면 영어 내신이 40점, 50점 나온 애들도 굉장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거 무슨 말이지? 얘네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듣기도 다 되는데 아니 얘네는 어떻게 영어 성적이 40점, 50점 나오냐 이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영어는 한국형 영어기 때문에 그래. 무슨 얘기야? 노가다를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어하고 친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노가다. 노가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우리 친구들 중에서 중학교 때 나 영어 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영어에 대해서 특별한 경험이 없습니다. 하는 친구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번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영어에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만 놓는다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 충분히 영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영어 내신은 적어도 노가다이기 때문에
때문에. 자,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많이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영어 교과서에서 네,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영어 교과서를 달달달달달 외웠단 말이야. 자, 그런데 어떤 이제 중학교 3학년짜리 친구가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저 중3 지금 영어 시험 보려고 하는데 이 영어 본문 다 외워야 돼요? 라고 이렇게 나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그랬을 때 선생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다 외워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어떤 사람은 영어 본문을 다 외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공부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영어 본문을 외우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야, 그거 왜 뭐하러 외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외우라는 쪽입니다. 근데 왜 외우라는 쪽이냐면 그게 고등학교 본문도 다 외워라?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근데 중학교 거는 다 외워라.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왜냐면 그러니까 중학교의 어떤 영어 본문의 양이 이만큼이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고등학교의 영어 본문의 양은 한 요 정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때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영어 본문을 다 외운다? 그건 쉽지 않아요. 물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영어 본문을 다 외우는 애들도 있습니다. 꽤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영어 본문을 외우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갖다 다 외워버리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를 이 많은 양을 갖다가 다 외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런데 중학교 때 이만큼 정도는 그래도 외우려고 하면은 외울 수가 있어. 근데 이만큼 외우기 연습을 해야 돼. 이만큼 외우기 연습을 하는 거야. 이만큼 중학교 때부터 외우는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고등학교 때 본문 전체를 다 외우진 않아도 중요한 문장 정도는 발췌를 해가지고 이제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외울 때 이 발췌해서 외우는 양을 합하면 중학교 본문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연습이 안 돼 있는데 내가 고등학교 가서 이거 외우기가 쉽다? 이거는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20년 전쯤에 오성식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시거든.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분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떴던 분이에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 당시에 왜 뜰 수밖에 없었냐면 이분은 외국을 나가본 경험이 전혀 없어. 근데 영어를 되게 잘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영어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20년 전만 해도 영어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러니까 외국 유학이라는 건 정말 이렇게 특수한 사람들만 유학 간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 오성식이란 분이 영어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그분을 되게 쫓아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외쳤던 방식이 바로 뭐냐면 문장 영어를 얘기했어.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영어를 공부했냐. 영어 교과서를 통째로 외웠다는 거야. 근데 영어 교과서 외우는 거에 대해서 무식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 무식한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이 지문을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영어의 문장 구조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억지로 다다다다 아무 생각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외우는 건 아니겠지. 약간 이 영어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읽으면서 집어넣으면서 암기하고 외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문장의 구조가 머릿속에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한번 암기해보는 거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영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중학교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교과서 중심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근데 고등학교가 가면 영어 교과서가 들어가는데 이 영어 교과서에서 뭐라고? 네, 본문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선생님이 그랬어. 그러니까 본문의 양이 굉장히 많아. 근데 여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이제 평가원에서 보는 모의고사, 매달 보는 모의고사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등학교에서는요, 모의고사를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 수능을 준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럼 모의고사를 풀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평가원에서 이제 보는 그 모의고사, 매달 보는 그 모의고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에 있는 영어 지문들이 어떻게 되느냐? 같이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 영어 교과서와 모의고사 또는 모의고사가 안 나오면은 이제 외부 교재 쓰는 이제 부교재죠. 네, 외부 교재입니다. 외부 교재 쓰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영어 교과서 한 50%에 모의고사 50% 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비중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지만 영어 교과서 플러스 모의고사 아니면 영어 교과서 플러스 외부 교재 아니면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네,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 준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완전 노가다예요. 노가다는 여러분들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노력하면 여러분들 이거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것은 가락고등학교 1학년 작년 영어 문제 선생님이 기출해서
갖고 온 건데 자 지금부터 이거 해석해 볼 건데 자 if you want to maximize your chance of success you must act as if you were already successful 자 이렇습니다. 본토 발음이죠. 자 요거 해석해봐라. 선생님이 여기다가 애들 앉혀놓고 너 해석해봐. 에? 아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하지마. 그래서 여기 애들한테 앉혀놓고 애들한테 이거 해석을 해보라 그래.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만약 너가 여기까지 해석해. 그런 다음에 이미 뭐 성공한다면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해석이 중구난방이야. 얘들아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앞에서부터 끊어 해석해야 돼. 알았어? 해석할 때는 어떻게? 앞에서부터 끊어 해석해야 돼. 자 여러분들 지금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이 해석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네 많을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 중에서는 이거 해석이 안 돼요. 안 돼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해석을 할 때 이거를 중구난방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10중8구 뭐에 지금 문제가 있냐면 단어에 문제가 있습니다. 애들이 정말 여기까지 해석을 잘합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막힐까요? 여기서 막힙니다. 이 단어를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 절대 막히지 않죠. 그러나 이 단어를 모르는 친구들은 여기서 막혀버려요. 그럼 여기서 막혀버리다 보니까 뒤로 조금 가다가 막 이렇게 가다가 끼워 맞춰요. 해석을 끼워 맞춘다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 그럼 뭐냐? 단어야. 단어. 자, 선생님이 얘기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고등학교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중3 예비고1 겨울방학이죠. 여름방학도 나오고 겨울방학이 나오네. 겨울방학입니다. 겨울방학 때 1순위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단어예요. 영어는 단어가 80%예요. 이건 100%예요. 이거는 정말 진리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 그 수능 강사 중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탑 수능 강사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어떤 영어 강사가 하는 얘기를 선생님이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네 말이지. 내가 너네 단어도 제대로 모르면서 나한테 배우려고 오지 마. 영어의 80%는 단어야. 내가 너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20%밖에 없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단어만 알아도 요거 해석됩니다. 이 단어만 알아도 해석됩니다. 자, 잘 보세요. If you 만약 자 끊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앞에서부터 해석해야 돼요. 여기 해석했다가 여기 해석했다가 여기 해석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돼. 이 끊어서 해석하는 게 잘 되는 친구들도 있고 안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한번 선생님 시범 보여줄게요. If you 만약 너가 want to 너가 원해 뭘 원하지? maximize 선생님도 이거 처음 보는 거야. 처음 보는 거야. maximize max 하면 보통 이제 확대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게임할 때도 막 max 막 이런 거 맞죠? 와 그만 max 힘 셀 때 와 이러잖아요. maximum 막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럼 maximize 하니까 보통 이 IZT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 보통은 이제 이거 동사잖아요. 근데 막 그런 것까지 몰라도 우리 풀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만약 너가 원해 뭘 원하니 확대되길 원하는 거야. 뭐가 확대되는 거야? Your chance 너의 찬스가 그러니까 너에게 기회가 확대되길 원해. 그거 어떤 기회인데? Of success 너가 성공의 기회를 확대하기를 원한다면 you must 너는 반드시 act 행동해야 돼. 어떤 행동? as if 만약 너가 were already 이거 이미 뭐 했다고? 이미 successful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해석이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죠. 그런데 지금 해석이 막히는 이유 첫 번째 뭐라고? 단어야. 단어만 알아도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를 모르면 안 돼요. 대부분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어가 막 이렇게 등급이 안 나오는 친구들 보면은 영어 왜 등급이 안 나오나? 그러면 일단 너 시험 문제 이거 해석해봐. 그러면 애들이 해석 자체를 아예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 해석을 왜 못하냐? 단어가 안 돼. 단어가 안 되는 거야. 그 단어가 왜 안 될까? 방학 때 단어를 외워서 왔었어야 되는데 단어를 안 외워가지고 온 거야. 예를 들면은 어떤 식으로까지 여러분들 단어를 외워야 되냐면 자 이런 단어집이 있습니다. 단어집. 그래서 단어집을 하나 선택하세요. 단어집.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아무 책이나 든 건데 단어집을 하나 선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어집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학원에서 쓰는 단어집이 있다. 그럼 100% 그 단어집으로 쓰세요. 자 그래서 단어집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집에 보통 한 2,000단어 정도가 있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선생님 단어집은 고등 단어집입니다. 근데 이 고등 단어집은 보통 고등 베이직이 있어요. 베이직.
베이직. 그러니까 고등에 이제 처음 하는 그 단어지. 그러니까 고등 베이직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수능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베이직을 먼저 외워주는 게 좋겠죠. 근데 베이직을 다 외웠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외우면 되냐면 내 수능까지 해가지고 외워주면 되겠죠. 근데 일단은 내가 단어집 2,000단어는 외우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2,000단어면 보통 단어집 하나가 2,000단어야. 그러니까 베이직 하나가 2,000단어, 뭐 수능 하나가 2,000단어 이런 식이야. 근데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야. 그러면 그냥 빨리빨리 넘겨버려. 그런 거는 빨리빨리 넘기고 아는 단어 뭐 또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겨버리고 이런 친구들은 수능으로 바로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더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에 몇 개 정도를 외워주면 굉장히 좋냐면 200개, 기준이 200개예요. 주 5일 200개씩 외운다. 그러면은 하루에 주 5일이야. 주 5일. 자, 매일매일. 자, 주 5일. 그러면 하루에는 몇 개씩 외우는 것이다? 40개씩 외운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저는 40개 너무 많아요.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30개는 외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하루에 10개씩 외웠어요. 왜냐면 나는 개수로 외운 게 아니고 나는 하루에 1시간만 외웠어. 1시간만. 1시간만 영어를 외웠죠. 근데 나는 그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 방법도. 왜냐면 선생님은 그만큼 조금 외웠기 때문에 잘 안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 만약에 하루에 40개씩 외워서 하루에 막 200개를 외우고 막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외우면 정말 최고 베스트야. 진짜 베스트. 정말 베스트. 근데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막 80개씩 외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단어집 하나가 있다면 요거는 내가 방학 동안에 한번 마스터해 보겠다. 약간 그런 생각 갖는 거죠. 왜냐면 내가 제대로 좀 안 외웠다 하더라도 자, 학기 중에 가서도 또 외워도 돼요. 학기 중에 가서 또 외워도 되고 그 고1 때 샀던 이 단어집으로 한 그냥 1, 2년 계속 외우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가지고 계속 돌면서 왜냐면 단어는 까먹으니까 계속 돌면서 여러분들 계속 반복하면서 외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회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단어 외우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방학 때 단어집 하나는 끝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거 나한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학원을 만약에 이제 다니는 친구들은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지만 학원 다니는 애들이 이 정도 외워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정도 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험 칠 때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어를 기본적으로 외우고 가야 된다.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문법이에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영어라고 한다면 잘 봐봐봐. 자, 단어가 있어. 그 다음에 독해가 있어. 그 다음에 문법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듣기가 있어. 그런데 이 중에서 반드시 여러분들 방학 때 해놓고 가야 되는 거 1순위는 여러분들 단어예요. 단어는 무조건 1순위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반드시 해놓고 가야 돼. 단어가 안 되면 80% 영어의 80%는 그냥 날아가는 거야. 알았어? 객관식, 주관식 할 거 없이 다 날아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실예를 하나 들어주면 정말 공부 전 과목을 다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영어만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떤 식이냐면 자,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문제의 본문은 해석이 되는 거야. 본문은 해석이 돼. 왜? 본문은 학교 본문이거나 모의고사 본문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다 되는 거야. 근데 이 본문은 해석이 되는데 그 아래 요약문이 나와. 이 글에 대한 요약문이 나와. 근데 그 요약문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야. 왜? 이 요약문은 학교 본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선생님이 만들어낸 문제죠. 근데 그 요약문 안에 있는 단어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인 본문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알아도 내가 어떤 외부에서 쓰이는 그 단어들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문제를 틀려 나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단어만 많이 알아도 여러분들 영어는 굉장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겨울방학 때 단어 1순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될까요? 네, 문법이 여러분들 2순위입니다. 자, 독해 같은 경우에는요, 충분히 가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겨울방학에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네, 단어하고 문법인 거야. 자, 일단 선생님 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 너네가 이제 학기 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영어 공부를 가르쳐 주겠지. 그 영어 공부 가르쳐 주면서, 자, 이거는 문법이 뭐고, 뭐 이거는 BPP야. 막 그러면 여러분들 B 하면 바로 PP 바로 얘기하죠. BPP 가주어 진주어 막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이제 막 영어 선생님 막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문법을 자세히 다루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법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좀 어렵잖아. 약간 우리한테 느껴지기에 이 문법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네, 외국인들이 쥐나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 문법입니다. 외국 애들도 이거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걔네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거 왜 하냐고. 네, 하지만 우리는 해야지. 왜? 우리 한국형 영어니까 우리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문법이라는 것은 어떤 여러분들이 실제 고등학교 가서 문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약간 이렇게 뭐랄까 아주 거찰기식으로 그냥 지나가 버릴 까막성이 많단 말이야. 수업 시간에 이럴 때. 그래서 이거를 미리 조금 해두고 가는 거죠. 근데 미리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막 너무 막 깊숙이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실용할 수 있는 정도만 문법을 하면 돼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자, 이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자, 여러분들 이거 어때요? 말적으로 이상하죠. 이거는 원래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야. 근데 우리한테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거 이상하게 여겨져. 그치? 그러나 자,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건가 헷갈릴만 하죠.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글을 읽는 것은 쉽죠. 한글을 읽기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독해에서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독해가 잘 되고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확 보여버리면 문장의 구조는 언제 확 보이냐면 영어 독해를 계속 열심히 했을 때 보여요. 어느 순간 되면 깨달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독해가 되면 이런 문법적인 것도 이거 좀 약간 해석이 이상한데 하면서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문법이 내가 너무 안 되는데 문법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까지 하는데 막 문법에 대해서 너무 치중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방학 동안에 좀 재미나게 들을 수 있는 문법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EBS에 되게 좋은 문법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문법 강좌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줄게요. 그래서 그게 6주인데 하루에 한 강씩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추천을 해줄 테니까 그 문법 강좌를 들어보시고 강좌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근데 이거를 들어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문법 강좌를 다른 거를 선택해서 들어도 돼요. 왜냐면 이게 유료예요. 유료인데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는 이유는 굉장히 쉽고 좀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EBS에서 이 강좌를 추천해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이제 인강 사이트들에서 문법 강좌 좀 이렇게 예비고일이 들을 수 있는 쉬운 문법 강좌 그런 거 있으면 좀 들어두시면 굉장히 좋겠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나만 얘기해주면 문법이라는 것은 이미 중학교 때 끝난 거야. 알았어? 고등학교 때 문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을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는 그것을 활용해 먹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문법을 되게 막 어렵게 배울 필요는 없고 조금 편하게 쉽게 어떻게 보면 문법은 한번 끝낸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한번 그래도 내가 문법 한번 했어.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막 문법의 달인이 되고 막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고등학교 가면은 노가다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법 강좌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문제집은 뭐 사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했을 때 선생님이 추천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추천을 할 때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제 지금 공식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걸 좋다고 생각해도 여러분들한테 막 추천해주기가 굉장히 힘들어. 왜냐면 나는 그분들이나 또는 뭐 그 회사나 그 책이나 그거하고 난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무 상관도 없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빠꽁 시대는 그 어떤 경우에도 광고도 받지 않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만의 교육 철학이 있고 뭐 광고를 받는다, 후원을 받는다면 그건 여러분들 절대 공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공짜 아닙니다. 누군가한테 후원받는 거 기뻐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광고를 받고 후원을 받는 건 그거는 절대 여러분들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교육 철학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추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추천하는 거냐면 선생님 봤을 때 좋다고 생각하고 외부 전문가들을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추천해줬던 책들이나 그런 강의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줍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면서 고민하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막 어찌할 줄 몰라 하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 하면서 제시를 하는 거지 막 그걸 무조건 해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학원에서 해주는 거 무조건 100% 그거 무조건 따라가시고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반드시 그 좋다는 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문법, 네, 이런 것들을 좀 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겠다라는 것까지 선생님이 얘기해 드리고 갈게요. 그러면은 실제 시험 문제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실제 내신에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지 알아야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어를 노가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객관식을 갖고 온 것입니다. 객관식 문제를 나왔는데 이게 실제 영어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봤던 그 영어 시험과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그렇죠? 비슷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요거 보니까 요거는 지금 학교 교과서 본문에서 나온 거고 또 이런 거는 뭐 모의고사 같은 데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어 본문과 모의고사 를 열심히 풀어보고 하면은 충분히 이런 문제는 다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선생님이 영어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가령 이런 본문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본문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모르는 단어를 먼저 찾으세요. 모르는 단어를. 그래서 내가 맥시마이즈를 모른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가로치고 already 몰라? 가로치고 fake 몰라? 가로치고 가로치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가로를 치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가 있겠죠? 일단 모르는 단어를 먼저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를 먼저 외웁니다. 알았죠? 암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차근차근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해석할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부터 해석하라 그랬어요. 막 요거 해석하다가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해석합니다. This does not mean. 이것은 does not mean. 의미하는 게 아니야. 뭘 의미하는 게 아니야? acting.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게 어떤 행동이지? acting fake, 거짓된 fake 친다. fake. 그러니까 거짓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showing off는 여러분들 수건데 잘난 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끊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선생님이 단어를 찾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이렇게 끊어가지고 해석을 해라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좀 해드리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끊어서 해석할 때는 사실은 이 절마다 끊으면 좋아요. 이렇게 해석이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렇게 계속 해석하다 보면은 문장 구조가 보여요. 문장 구조가 보여서 이런 거죠. It means. 그것은 의미한다. 뭘 의미해? To believe.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뭔가 정말 끊어지는 게 이게 딱딱딱 끊어지는 거야. 해석이. 근데 처음에 그게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아예 it. 그것은 mean. 의미해. 뭐를? To believe. 믿는 걸 의미해. 그렇게 하면서 아주 한 단어씩 그냥 끊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거는 주어고 means, 이거는 의미하는 거, 이건 동사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런 것들이 막 보여집니다. 보여지면서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확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활동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되게 필요한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의 그 얘기를 잘 들어야 돼. 내가 영어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면 왜냐면 지금 이 정도 영어는 굉장히 쉽지만 되게 어려운 영어 해석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선생님이 영어 해석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봐야 돼. It means. 그것은 의미한다. 뭘 의미해? To believe. 믿는 걸
의미에 뭘 믿는 거지? 이렇게 선생님이 계속 던지죠. 뭘 믿는 거지? In yourself. 너 자신을 믿는 거야. And 그리고 thinking. 뭐 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뭐 하는 거야? feeling 느끼는 거야. 뭐를 like 뭐뭐처럼 느끼는 거야. You have already achieved your goal. 너가 이미 뭐 한 것처럼 그렇죠. 너의 그 goal을 너의 그 목표를 성취한 것처럼 성취되어진 것처럼 너 그렇게 생각해라 하면서 이런 영어 선생님들이 하는 그 해석 방법을 계속 들으면서 나 역시도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꼼꼼하게 들으란 말이야. 딴 생각하지 말고 꼼꼼하게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영어 문장에 대한 해석에 대한 눈이 확 열려가지고 여러분들 그건 어느 순간이야. 깨달으면 진짜 확 열려요. 여러분들 난 영어 어려워 이러지 마세요. 왜냐면 깨달으면 진짜 어느 순간에 확 와요. 그러니까 확 왔을 때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런 거야. 그래서 잘 보세요. 영어 어떤 본문이 있다. 그럼 해석할 때 처음에 선생님 뭐라고? 단어를 찾아라.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끊어서 해석해라. 근데 이렇게 해석을 했어. 근데 해석하고 끝나면 안 돼. 반드시 뭐를 봐야 돼? 해설지를 봐야 돼. 왜? 나는 이거를 이미 너의 꼴을 성취했어. 이렇게 해석했는데 보니까 이게 수동태형으로 해석을 한 거야. 해설본에는 나는 성취됐어 라고 해석을 했는데 해설본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해설이 되어 있냐면 마치 네가 성취되어진 것처럼 성취한 것과 성취되어지는 다른 거지. 수동태형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본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런 해석본을 꼼꼼하게 보세요. 옆에 해설지가 있죠. 해설지를 꼼꼼하게 보면서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석했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능력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계속 이거를 몇 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해석하는 능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해석하는 방법 알려줬고 교환에 선생님이 다 적어놨습니다. 어떤 순서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도 이 내용 잘 몰라서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해석한 게 되게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여하튼 이렇게 해석하면 좋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갑니다. 자, 실제 영어 시험 봤더니요. 이렇게 해석만 제대로 돼도 이런 뭐 여기에서 중요한 뭐 문장을 찾아봐. 여기에 중심 문장은 뭐니? 막 이런 것들 문제 푸는 거 절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고민하는 게 선생님 저 이런 거는 좀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 서술형에서 다 나갑니다. 서술형 진짜 답이 없어요. 서술형에서 엄청 나가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 여러분들 서술형에서 애들이 다 나가버립니다. 선생님 저는 서술형 잘할 수가 없어요. 저 서술형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영어 서술형이 최소 30점에서 40점을 차지해요. 만약에 서술형 다 틀렸다? 그럼 40점 날아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서술형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 얘기할게요. 서술형은 노가다입니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 이런 배열 문제. 배열 문제 지금 이런 거 나왔어요.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 이거야. 알려줄게요. 자, 배열 문제. 물론 이게 어떤 영작이 굉장히 잘 되고 영어적인 센스가 있어서 이거 맞추기 쉬운 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한국형 애들은 이거 맞추는 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 뭘까요? 암기예요. 근데 선생님이 가장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그 길이 쉬울 수도 있어. 이거 암기예요. 야, 봐봐라. 문법으로 문제를 낸 거야. 지금 서술형 거의 문법 문제잖아. 문법으로 문제를 낸 거야. 왜 문법으로 문제를 냈을까? 이게 만약에 영어 본문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영어 본문 중에서 문법적으로 분명히 이거는 애들이 헷갈릴 만한 것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릴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낸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학교 수업을 잘 들어봐. 학교 수업을 잘 들었을 때 선생님께서 야 하면서 막 문법 가르쳐준 거 있어. 걔네 문장은 외워야 돼. 자, 내가 설명을 해줄게. 봐봐.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빈칸지입니다. 이런 건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본문입니다. 본문. 자, 이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빈칸을 이렇게 뚫는 거죠. 빈칸을 뚫는 거예요. 빈칸 뚫어서 이런 것들은 빈칸을 뚫어보는 거예요. 자, 영어 본문입니다. 그럼 빈칸을 뚫어요. 뚫어서 사실은 이걸 엄청 외우는 거야. 사실은 영어 본문 자체를 완전히 다 외우진 않지만 이렇게 빈칸을 뚫어서 외우는 거야. 그래야 또 어떤 문제를 푸냐면 이런 문제를 풀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서 푸느냐. 뭐 풀 수 있는 친구도 있겠죠. 근데 저런 식으로 빈칸 쳐가지고 외운 애들이 그냥 사실은 보지도 않고 여기다 써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영어 본문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인터넷에 찾을 수 있고 선생님이 찾을 수 있는 사이트를 선생님이 그 교환에다가 다 올려놓을 테니까 무료로 본문 같은 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칸을 뚫으세요.
빈칸 뚫으시고 그다음에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 다니는 친구들한테 좀 이런 빈칸지 좀 나도 좀 한 개 더 얻어다 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연습하세요. 빈칸지를 그냥 노가다야 다 노가다 해가지고 이런 거 외우는 거죠. 빈칸. 근데 빈칸도 있겠지만 이는 영빈지입니다. 이 영빈지는 뭐냐면 빈칸으로 내가 외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문법적으로 굉장히 특수한 문장이 있어. 그러면 그런 문장은 아예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 문장 자체를 아예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빈지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빈칸을 막 쓰다가 문법적으로 선생님이 강조한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외우는 거죠. 외워서 여기다 내가 아예 그 한 문장을 아예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 거지. 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서술형에 있는 문제도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노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영어 학원이라고 한다면 선생님 그래요. 잘 가르치는 영어 학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이런 자료, 서브 자료를 잘 주는 게 나는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왜? 노가다야. 다 노가다야. 영어 본문 외워야 된다? 그러면 이 빈칸 뚫어서 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영어 서술형도 다 정복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영어 모의고사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영어 본문 다 외운다? 그러면 영어 100점 나올 가능성이 많죠. 네, 아무리 튼다고 해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드린 이런 방법 있잖아. 이런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나의 영어 본문이야. 그래서 너네들이 이제 영어 책을 받으면 영어 한쪽이다. 이게 영어 한쪽. 예를 들어 영어 한쪽이다. 그러면 이 한쪽에서 문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두 문장 정도 뽑아서 외워버리면 되는 거죠. 네, 외워버리면 충분히 아까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드렸던 요런 문제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선생님 그 문장 자체를 어떻게 외우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직독직해로 외우는 것입니다. 직독직해로 외우는 게 굉장히 쉬워요. 빨라요. 선생님이 직독직해 빨리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냐면 그냥 직독직해 하는 거야. 자, if 했어요. 만약. 자, 그 다음에 너가. 그 다음에 원한다. 뭘 원해? 확대되는 거. 확대되다. 너의 기회. 근데 어떤 기회? 성공. 성공의 기회. 성공의 기회. 자, 그럼 직독직해로 외우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외울까요? 네, 그렇죠. 만약 너가 유냐? 나 벌써 틀렸어. 유야, 유. 난 시험 볼 거 아니니까. 너가 제가 만나면 봐주세요. 도라에몽 형아. 원한다. want to. 자, 확대되어진다. max.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데. maximize your 너의 기회 success. success죠. 어찌 맞은 것 같아. 기회 success지. 기회 아니야. 기회 chance of success. 야, 못 쓰겠다. 잠깐만. Yes. 야, 써까지 썼는데 그 뒤에 못 쓰겠어요. success. 장난 아니다. 이거 너무 야했어요. 썩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빨리빨리 외워보는 거죠. 그리고 바로바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바로바로 선생님이 요거 맞춰볼게요. if 맞았고, you 맞았고, want to 맞았고, maximize your chance of success. 네, 이거 맞았구나. 그냥 맞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아까처럼 6월이라 썼다. 6월이 아니네. 6월이 아니네. 유잖아 하면서 유로 외워보는 것이지. 왜? 찬스. CES. 알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식으로 외워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직독직해로 외우면 진짜 되게 편하고 쉽게 외울 수 있으니까. 그럼 고등학교 영어 막 토 나올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해도 여러분들 고등학교 영어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편에 선생님이 듣기 평가 좀 연습하는 방법 한 5분 이내로 좀 찍어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영어 포기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다는 거 느낄 수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수학 공부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